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착하고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저는 착하게 산다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신뢰나 이런 건 중요하고요. 타인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이것도 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제가 사건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쉬운 사람으로 보이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마라.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변에 있어서 평판이 좋습니다. 누구든 A씨에게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친구들의 아픔에도 항상 공감을 해주는 그런 친구예요. 누구나 A씨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면서 무난하고 부탁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걸 보는 A씨 아내는 속이 터지는 거죠. 주변에 잘해주면서 좋은 사람들이라도 주변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실속도 챙기질 못하고요. 항상 보면은 누가 봐도 A씨가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A씨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무엇보다 아내 입장에서는 A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A씨가 늘 밥값을 계산하고요. 여행이나 여가를 즐길 때도 A씨를 항상 불러서 같이 가자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이유가 뻔했던 거죠. 이 여행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는 비용을 A씨가 부담하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도 늘 A씨는 자기가 여력이 되는 한 빌려주려고 했고 일을 못 받은 것도 수차례였어요.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거를 버티질 못해요. 친구들이 A씨를 찾아와서 인정에 호소를 하면은 들어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계속 빌려주게 됐던 거고 나중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수억이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긴 했지만 자기 명의로 된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A씨는 이 친구들에게 법적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죄를 짓는 듯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사실 잘못한 거는 돈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은 그 다른 친구들이 잘못을 한 건데도 A씨 본인은 이거를 독촉하거나 재촉하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 돈마저 재촉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A씨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척이나 가족들의 부탁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조카들이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지원하기도 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비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속으로 늘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부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주변인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 사정이 안 좋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나한테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항상 무슨 여행을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다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법적 조치나 이런 걸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A씨가 하나 더 하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나쁜 행동이나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정에 호소하는 주변인들을 보면서 너그럽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아내와 자녀였어요. 남에게는 좋은 사람이죠, A씨가. 그러나 가족에게는 최악의 남편이자 최악의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혼 이후에 열심히 일하고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놓은 자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에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아내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가정경제도 잘 일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도 하면서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퍼주는 남편 때문에 적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에 대해서 들어가는 교육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주변 사람들만 챙기고 있는 A씨가 답답하다고 느껴졌고요. 더 답답했던 부분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A씨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주변에 이런 부분을 하소연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남편 되게 좋은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는 것과 사실 집안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항상 다른 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씨 아내가 이혼 등을 고민을 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은 왜 이혼을 고민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A씨 아내는 속이 더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제가 사건
사건으로나 이제 주변에서 경험하는 돈을 빌려주는 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착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의적인 표현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착하다가 뭘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먼저 베풀거나 이런 부분을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될 점은요. 이 착하다라는 기준이나 이 착하다라는 생각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사실 사례에서 각색한 이런 A씨의 모습은 착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호구의 모습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정작 이 A씨의 어떤 선의를 이용하는 주변인들의 경우에는 고마워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슬프게도 항상 이런 소위 말하는 착하기만 한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득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의와 더불어서 현명함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절을 못하는 거를 착하다라는 식으로 순화해서 말하거나 약간 포장을 해요. 약한 거는 내가 주변에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걸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약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지 이거를 착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거죠. 정말 자기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선의와 주변에서 부탁을 해서 거절을 하지 못해서 하는 선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해서 호구짓을 하는 거는 절대로 착한 게 아니라 약하거나 바보에 가까운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워렌 버핏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이고 최고가에 응찰한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점심 식사를 할 때 인생에서의 중요한 교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단은 매사에 진실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라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거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거절할 건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나라의 비교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데서도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부탁을 받게 되면은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통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할 때, 요청을 할 때도 인정에 호소해요. 이 관계에 따른 인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실 거절하는 법이 처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스킬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보통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당연히 금방 갚겠다 이런 얘기도 섞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관계에 호소하고 내가 어려운 거에 호소하면서 이걸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는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빌려줄 때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만 사용증도 안 쓰고 빌려주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를 제가 실무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왜 빌려주셨냐 그러면은 뭐 죽겠다는데 어떡해요. 관계를 강조하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절을 못한다면은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이겠죠. 이런 표현을 쓰면은 참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긴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급이라는 거는 무슨 물질적인 자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인성이나 사고나 가치관 등을 통해서 판단하는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가려 만나는 거는 당연하고도 중요한 거죠. 근데 착하게 살기 위해 좋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을 가려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이 행복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착하게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분별이나 이런 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인드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라고 마인드를 가지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보는 데에는 집중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인생 전반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착한 거에 스스로 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거 자체도 사실은 거절을 하지 못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쓴소리나 이런 나쁜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게 됐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겠죠. 근데 그걸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아요. 물론 사업을 하다가 정말 급전이 필요하고 돈이 돌지를 않아서 그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라면 도와줬을 때 조금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일반적인 지인 관계인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거냐, 그거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냥 도와주고 욕만 먹는 경우가 더 많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거절을 하면은 누군가는 당신을 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도 있었는데, 정말 그 말처럼 내가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오히려 주관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별 능력이나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진리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